그러면 왜 오늘날 이렇게 모두 잘 되어 가고 아파트도 짓고 또 모두들 돈도 벌고 잘 살아간다고 하는 한국 사회가 어째서 네크로필리아가 왔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네크로필리아, 즉 죽음 찬미, 다시 말하자면 자살 충동, 이런 것은 프로이드가 일찍이 죽음의 본능이 인간에게는 있다, 이렇게 주장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본능 속에는 삶의 본능이 있냐 하면은 죽음의 본능도 있다, 이렇게 프로이트가 갈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프로이트는 자기가 환자들을 보고 그 환자들이 나타내는 증상을 보고 처음 보는 증상에 대하여 잠을 안 자면서 프로이트는 연구를 하고 해답을 찾아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살고자 하는, 남보다 잘 되고자 하는,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본능이 있는가 하면은 차라리 죽고 싶다, 불이라도 지르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죽음의 본능이 있다고 갈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로 1920년의 일이라고 봅니다. 프로이트는 1920년에 인간에는 삶의 본능, 성의 본능이 있는가 하면은 역시 일면에 죽음의 본능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사나토스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삶의 본능을 에로스 하고 죽음의 본능을 사나토스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프로이트 시대는 자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어디서 힌트를 얻는고 하니 프로이트가 성에 대한 이론을 자꾸 내니까 서양 후학들이 환자들을 보니까 성에 대한 게 많거든. 그런데 1901차 대전을 지나자 성적 변태가 많이 나타났어요. 성적 변태가. 특히 성적인 것을 그런 관계를 가질 적에 가학징적인 세디즘이 많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디즘 혹은 메소키즘. 그래서 성적인 관계 시에 상대방을 학대하는 그런 세디즘, 또 상대방의 학대를 받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메소키즘, 이런 현상이 1차 대전 후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정신분석학자들은 왜 이런 게 나타나나, 성은 기쁘고 쾌락스럽고 좋은 것인데 어째서 성관계 시에 상대방을 때리고 욕을 하고 그런 미친 짓이 나타나나, 여기에 대하여 프로이트는 아마도 성본능 이외에 공격 본능, 죽음을 찬미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1920년에 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24년에 프로이트의 제자 중에 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아브라함. 칼 아브라함은 프로이트의 그 제자, 아주 충실한 제자였었는데
그래서 프로이트 선생이 인간의 본능 속에는 죽음의 본능이 있다. 이러니까 또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프로이트가 말하는 인격 발달을 살펴보니까 처음에 무슨 기죠? 맨 처음 요가 맨 처음 태어나자마자를 무슨 기라고 그러나요? 구강기. 그 다음 무슨 기인가요? 항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이렇게 프로이트가 관찰을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젖 먹는 애는 맨 처음 나자마자 관심은 젖 빠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젖을 빨 때 배만 불러서 좋은 게 아니라 입술에 어머니 젖가슴이 닿을 적에 묘한 쾌감을 느낀다. 그래서 구강기. 일본 사람들이 갖다 애자를, 사랑 애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구강애기라 그랬어요. 사랑의 애자를 넣었어요. 구강기, 구강애기. 또 항문기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프로이트가 그런 성에 대한 본능도 있지만은 죽음의 본능이 있다 하는 말을 듣고 구강기를 관찰해 보니까 젖 빨던 애가 젖이 안 나오거나 어머니가 젖을 주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젖을 주면 좋은데 요놈 때문에 내가 시집 와서 요 고생을 한다 하고 따귀를 때리거나 또 따귀를 안 때리도 혀를 차거나 이러면 그 1살짜리도 그걸 알아듣는데요. 그래가지고는 감히 나한테 이런 젖을 그냥 줄 일이지 욕을 해 하면 애가 기분이 좋나요, 나쁘나요? 나쁘죠. 그럴 적에 특히 이가 날 적에, 이가 나는데 제일 먼저 이가 먼저 나죠. 앞니가 제일 먼저 나죠. 앞니가 나면은 젖을 깨문다고 합니다. 젖을. 어때, 그렇나요? 어떻나요?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아이 키워본 사람이 누가 있나? 예? 그래서 깨문다고 그래요. 그럼 막 젖이 깨면 아파서 어머니가 꼼짝 못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깨무는 걸 왜 깨무나 해가지고 이 시기를 구강기 중에서 구강가학기라고 하는 걸 붙였던 것입니다. 구강가학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기를 구강가학기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문기로 넘어가서도 보통 항문기에는 이 만 1살 반에서 3살까지인데 요때는 어린이의 젖먹이의 관심이 젖을 빠는 데서부터 변 보는 대로 관심이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변이 나는 몰랐는데 이런 프로이트의 관찰에 의하면 변이 따뜻합니까? 찹습니까? 변이 보통 따뜻하죠? 찬 변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 따뜻한 변이 자기의 소장, 대장을 지내서 항문으로 나갈 때 그 쾌감이 여간 크질 않다고 그러네요. 그 쾌감은 어디서 국민 훈장 받는 것보다 훨씬 쾌감이 그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문기 고착이 오는 거죠. 고착이 오면은 이 좋은 물건이 나가는 것에 얼마나 쾌락이 오나 해가지고 그 항문기에 고착이 되는 애도 있는데, 특히 이때 변을 개모임 가는데 빨리 얘가 안 본다고 엉덩이를 때리거나 이래 되면은 그 아이가 변 보는 걸 가지고 장난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장난. 아이도 장난을 하는 모이죠. 유아도. 그리고 무슨 장난을 하느냐? 어떤 장난을 합니까? 예. 그런 장난도 하지만은 우선 어머니가 빨리 변을 보라 해도 안 보면 변비증이 오죠. 변비증.
그 변비증도 유아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대한 대항하는 힘이 없으니까 변을 가지고 어머니를 대항하는. 그러면 변을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변이 안 나옵니까? 변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안 나옵니까? 예? 변이 어떻게 하면 안 나오죠? 예? 아니 먹어도 변이 안 나오도록 하려면은 그러니까 안 나오게 하려면은 요 맨 뒤에 항문 관략근이라는 게 있어요. 항문, 그러니까 항문에 동그란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 이것도 항문 관략근이라 그래요. 항문 관략근. 관략근이라. 항문 관략근이라 이라는데, 요 항문 관략근을 힘을 주면 이것이 오므러들죠. 오므러들면 변이 안 나가는 거지. 예, 그래서 어머니는 빨리 계모임 간다고 빨리 누라 해도 안 누고 이걸 갖다가 오므리면은 변이 안 나가기, 어머니를 골탕 먹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항문기에는 이런 아이가 여러 가지 장난을 해요. 항문 관략근을 오므리면 변비증이 오고, 또 어머니가 남들하고 이렇게 고향 동창생들하고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방에다가 설사를 해버리면 안 되죠. 어머니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걸 벌리면은 설사가 됩니다. 설사. 예, 그래서 설사를 하거나 또 변비증을 가지거나 함으로 해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낸다고 아브라함은 보았고, 특히 이 유아가 어머니가 하지 말라 하면 예, 안 하겠습니다 하고 변의 관략근을 오므리면 변이 안 나가는데,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하는 최초의 도덕이 여기에서 형성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아브라함은 관략근 도덕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관략근 도덕. 인간의 양심은, 최초의 양심은 변을 안 보는 데서 발생한다 해서 이거다 관략근 도덕이라 이렇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시간은 없고요. 다만 아브라함은 프로이트가 죽음의 본능이 꼭 이렇다 하니까 구강기도 저절 깨물고 항문기도 변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서 설사를 하고 이런 것을 학문기 중에서도 특히 이 학문가학기라고 그랬습니다. 학문가학.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학문가학기. 그래서 구강기 다음에 구강가학기, 학문기 다음에 학문가학기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자라나면서 살려고 자라나요. 그러면서 군데군데 공격심리, 죽음의 본능이 군데군데 나타난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발표를 하니까 아브라함의 또 제자인 제자라고 볼 수 있는 멜라니 클라인은 의사도 아닙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은 환자였던 멜라니 클라인이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저절 빨대나 학문 변을 볼 때 이러한 공격성이 있는 게구나 하는 걸 일찍이 알게 됐는데,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이 영국에 건너가가지고 인간은 저절 빨대부터 저절 기쁜 마음으로 주나 안 그러면은 귀찮아 하면서 주나 이런 것을 가지고
유아가 그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특히 어머니가 젖을 안 주거나 젖을 줄 때 때리거나 하면은 이 세상을 믿지 못하는 어떤 상태가 된다 그랬죠? 어떤 상태가 된다 그랬나요? 멜라니 클라인이. 예? 이걸 갖다가 스키조이드, 예? 또 뭡니까? 파라노이드, 스키조이드, 파라노이드 한 상태가 된다 그랬습니다. 스키조이드는 분열증적, 망상적 인간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열증적, 망상적 인간이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를 낳자마자 1살, 2살 젖발 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때 잘하면은 잘 자라고 요때 잘못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반드시 커서 노이로제 걸리거나 또 두드러기가 나거나 기관지 천식이 오거나 오래 뭐 살지 못해요. 그래서 빌빌 하다가 나중에 40대 가가지고 안 보이면 죽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이트의 죽음의 본능설에 입각하여 아브라함은 단계마다 그런 공격성 이런 게 나타난다 그랬고, 멜라니 클라인은 젖 먹을 때 이미 어머니와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분열증적, 망상증적으로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27년에 우리가 늘 단골로 나오는 설리반은 프로이드의 제자도 아니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삼류의과대학을 졸업한 설리반인데, 그래서 군의관도 받지 않아서 못 가가지고 어디를 갔다 그랬나요? 해양경비대 군의관으로 갔던 설리반이고, 졸업해도 취직할 데가 없었어. 의사라 하면 그때는 누구나 취직이 될 때도 없었는데, 할 수 없이 제일 취직이 잘 되는 데가 정신병원이라. 정신병원. 그건 아무도 가기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정신병원에 취직을 했던 것이 설리반이었습니다. 그 설리반은 또 갈 데가 없어. 친구도 없고 하니까 여자도 사귈 줄 모르고 장가도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설리반이는 하루 종일 환자들하고 같이 있은 거라. 그래서 퇴근 시간도 없지,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관찰을 해가지고 정신분열증을 고칠 수 있다고 학설을 낸 사람입니다. 정신분열증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낸 사람이 설리반이었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이트는 노이로제는 고칠 수 있어도 분열증은 못 고친다. 이렇게 말했는데, 미국의 설리반은 분열증도 자세히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하고 하루 종일 있어 보면은 고치는 단서가 있다. 이것이 이 설리반의 주장이었는데, 이 설리반은 이 프로이트의 죽음의 본능이라는 걸 읽고 또 한 소리는 멜라니 클라인이 저러한 세상을 믿지 못하는 아이가 나온다 했더니 이 설리반은 자기 나름대로 환자를 보고 분열증 환자의 공통되는 점이 뭐냐? 기초적 불신이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보시면 기초적 불신, basic distrust. 그래서 이 멜라니 클라인하고 거의 같은 소리긴 합니다만은
어머니가 너무 쌀쌀하거나 또 어머니가 바쁘거나 또 어머니가 남편과 대판 싸우거나 이럴 때 젖을 주면은 이 세상에서 그 아이는 이 세상을 믿지 못한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런 태도가 자리 잡게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요게 뭐 하나만 더 지적할 거는 1950년대 칼 매닝가는 이 사람은 텍사스에 큰 정신병원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그 칼 매닝가는 그거는 주로 정신병, 만성 정신병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자들을 많이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살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살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더라는 걸 매닝가가 봤어요. 보고는 그 매닝가는 자살을 3가지로 나누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살은 첫째 급성 자살, 그 다음에 만성 자살, 그 다음에 신체 부분 자살, 이런 자살이 있다. 이렇게 매닝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급성 자살은 뭐죠? 급성 자살은 갑자기 한강으로 가서 죽거나 또 아들이 카드 빚을 지고 갔다고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카드 값을 갚아줘도 또 은행 돈을 찾아서 가고 이러니까 부산인가 어디서 부부가 양심을 먹고 죽었죠. 죽었다든가 이런 것은 또 성적이 나쁘다고 죽은 고등학생, 이런 급성 자살입니다. 급성 자살이고, 만성 자살은 서서히 죽어가는, 서서히 자기를 죽이는 이런 형태가 오고, 서서히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죽인다고 그랬죠?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각종 중독은 서서히 죽어가는 게고, 또 어떤 현상입니까? 도박하는 거. 이것도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도박 중독증 있는 이것도 만성 자살자입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 같은 것도 여간해서히 고치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전에 나한테도 5년 전에 은행에 그때 어떤 대리인가 누가 도박 중독증에 걸려서 자기 집은 물론이고 부모 집까지 홀랑 날리고 나한테 치료받으러 왔는데 이 고치기 어렵습니다. 도박 중독증 이것도. 그러고 카드 같은 것도 끊는 중독증 이런 것도 서서히 자살하는 거예요. 서서히. 또 서서히 자살하는 사람은 사업을 갖다 크게 벌리는 사업 크게 벌리는 이도 여기입니다. 자기 실력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막 1억 또 10억 이래 벌여가지고 결국은 망하거나 도망다니거나 이런 사람은 이것은 만성 자살 행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분 자살, 신체 부분 자살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신체의 한 부분을 자살한 것처럼 생각하는 기니까 신경통이 있는 사람, 신경통, 관절이 쑤신다, 어깨가 쑤신다, 또 발, 허벅다리가 쑤신다 이래가지고 하는 거는 신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편두통, 머리가 아프다, 머리 두통, 이것도 부분 자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닝가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첨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934년에 프로이트의 제자 중에 시오도 라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오도 라이크.
한번 따라해보죠. 시어도 라이흐. 라이흐라는 프로이트의 제자였는데, 프로이트가 한참 정신분석 학회를 자기 아파트에서 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시어도 라이흐는 아주 유능한 제자였지만은 이 사람이 빨갱이 물이 들었어요. 공산주의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정신분석 학회를 공산주의와 연결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이트가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탈퇴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 벨게이 비슷한 운동을 한 제자가 시어더 라이커도 있었고 오토 페니켈도 있었어요. 오토 페니켈. 그 다음에 에리히 프롬. 이런 사람들이 프로이트 제자였지만은 좀 빨간불이 살짝 든 사람들이었죠. 그 빨간불이 잘 안 빠져요. 한번 들면은. 이 세상에 여간해서 안 빠지는 게 빨갱이 물입니다. 물이고. 있는데, 한번 따라줘요. 시어더 라이흐, 오토 페니켈, 에르히 프롬. 요 사람들이 프로이트 제자 중에서 막스주의의 심지어 소련을 찬양하고 이러던 사람들인데, 프로이트가 꾸짖었어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어더 라이흐는 미국으로 가버리고, 오토 페니켈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한다고 공산주의를 갖다가 굿바이를 했고, 에리 프롬도 굿바이를 한 사람이에요. 굿바이 해가지고 미국에 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죽음의 본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프로이트 선생 말씀도 물론 맞지만은 사람이 죽음의 본능이 오고 화가 나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증오감이 있기 때문이다. 꼭 뭐 죽음의 본능까지 갈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증오감은 어디서 오냐?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사회가 나빠서 그렇다. 사회가 나빠서 증오감이 오는 것이다. 사회가 나빠서 증오감이 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특히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나빠서 그렇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그 당시 유럽에도 자본주의가 있었고 미국에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기 시작했고 했는데, 그런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모두가 돈 벌려고만 눈이 시뻘어 가지고 불을 켜고 다니니까 어디 인간의 본성이 제대로 있겠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미칠 지경이 되고 남을 미워하는 게 생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 미국 가서도 계속 미국 사회를, 처음에는 히틀러를, 나치를 비판하는 책을 낼 때는 미국서 잘한다고 박수를 쳤는데, 이번에는 미국 사회를 또 공격을 했거든.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성을 나쁘게 한다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어때요? 예? 미국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미국을 지배하는 게 자본가들이거든. 자본가들은 절대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자본주의 욕하면은 바로 그 쫓겨나오고 비자도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걸 여러분이 아주 단단히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미국 가서 딴 욕하는 건 괜찮고, 뭐 뉴욕에 뭐 지저분하더라 이래도 괜찮아요. 자본주의를 욕하면은 딱 찍힙니다. 컴퓨터에. 요놈은 비자도 주소는 안 된다. 딱 찍혀요. 그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미국이 엉성한 나라가 돼도 겉으로 보면 엉성하기 짝이 없는데, 미국 소위 민주주의 사회를 꽃피우기 위하여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공산주의 이런 데 대해서는 절대 싫어하고 감시를 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컴퓨터가 돼 있다고 봐요. 한국도 돼 있어요.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고 악수를 해도 컴퓨터를 찍어봅니다. 그것들은. 찍어보고 언제 요 사람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썼거나 하면은 저기에서 환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티오더 라이커는 미국 가서도 비슷한 소리를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그래서 티오더 라이커는 감옥에서 죽었어요. 57년에. 죽고 오토 페니켈은 완전히 전향해가지고 학문적으로만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토 페니켈의 책은 전 미국의 레지던트들의 필독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토 페니켈 책을 안 읽었다 하면 레지던트를 안 한 거예요. 에리 프롬은 누구냐? 그 사람은 계속 미국을 비판하고 이러다가 결국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위스의 쭈리히 호수에 그 변에서 내가 마침 쭈리히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그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어. 벤치에서. 그 여자들이 책 읽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디 최 교수도 뭐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데 그 여자들이 뭐 막 빨가벗고 춤추고 이런 것보다도 이 책을 읽거나 이런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스위스에 내가 쭈리히의 호수를 거닐면서 보니까 책을 읽고 있는 부인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만 아이고 에리 프롬이 작년에 여기서 죽었다고.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 내가 그때가 80년이 하여간 70 몇 년인가 80 에리 프롬도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것이 죽음의 본능이라는 프로이트의 학설을 둘러싸고 그의 제자들이 벌인 논쟁이다. 여러분 이해되나요? 이해됩니까?